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감정, 서스펜스, 그리고 로맨스가 어우러진 오디오 스토리를 들으실 수 있어요.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이미지를 함께 보며 더 깊이 몰입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레드카펫 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미니 태양처럼 사방에서 터지며 열기가 감돌았다. 은빛 드레스를 우아하게 걸친 서유나가 엉덩이 옆주름을 정리하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무대 밖에서 그녀의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작이다.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반짝이는 바닥을 자신감 있게 울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카페트 위로 걸어 나갔다. 인터뷰, 웃음소리, 팬들의 환호 뒤 모든 건 그녀가 완벽하게 연기해온 스크립트의 일부였다. 포즈를 취하고 회전하고 손을 흔들며 완벽했다. 그녀는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여배우였으니까 단정하고 닿을 수 없는 존재. 그러나 그 반짝이는 외면 아래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몇 주 전부터 작은 일들이 시작이었다. 트레일러 문 아래로 밀려 들어온 편지. 호텔 스위트룸으로 배달된 시든 꽃다발. 익명의 이메일 스팸함으로 갔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것들을 다 보게 됐다. 처음엔 웃어 넘겼다. 직업병이라며 매니저는 무시하라고 했다. 하지만 오늘 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레드카펫 라이브 인터뷰 도중 유나는 마이크를 향해 웃으며 차기작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고 있었다. 그 순간 군중 사이에서 저음의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간을 갈랐다. 너 안전하지 않아.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는 수많은 얼굴들 사이를 빠르게 훑었지만 누가 말했는지는 도저히 알 수 없었다. 그 목소리는 어디서도 들린 듯하면서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의 매니저가 갑작스러운 불안함을 감지하고 인터뷰를 재빨리 끝냈다. 유나야, 가자. 그는 작게 중얼이며 그녀를 군중 속에서 이끌어냈다. 검정색 SUV의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유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살짝 떨리고 있었다. 이젠 너무 심해졌어. 매니저 민수는 머리를 쓸어넘기며 중얼거렸다. 좀 더 일찍 조치했어야 했는데. 무슨 조치? 유나가 날카롭게 물었다. 개인 경호원을 고용했어. 내일부터 함께 할 거야. 유나는 고개를 획 돌렸다. 장난이지. 진심이야. 민수가 단호히 말했다. 너 지금 타겟이야, 유나야. 단순한 팬들 문제가 아니야. 연예계 정치, 언론 스캔들 넌 매일 헤드라인이잖아. 이젠 아무 일도 일어나게 둘 순 없어. 난 보디가드 같은 거 필요 없어.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더 이상 내 선택이 아니야? 그는 마지막처럼 말했다. 내일 아침 내 집으로 찾아올 거야. 집. 그 단어는 그녀에겐 감옥과도 같았다. 유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공간에서 안락함을 느끼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 소파에 늘어져 핸드폰을 무의미하게 넘기고 있었다. 어젯밤 그 목소리는 꿈속에서도 그녀를 따라왔다. 잠은 거의 자지 못했다. 정각에 문을 3번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에 또렷이 울렸다. 마지못해 그녀는 일어나 문을 열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한 여성이었다. 키가 크고 탄탄한 체격에 깔끔한 검정 수트를 입고 있었다. 거울처럼 반사되는 선글라스를 쓴 그녀는 어딘가 군대식 기강이 몸에 밴 듯 단정했다. 짙은 갈색 머리는 깔끔한 번으로 묶여 있었고 태도는 단호했다. 그 모든 정돈된 모습이 유나를 본능적으로 짜증나게 만들었다. 서유나 씨, 여성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했다. 강렬한 회색빛 눈동자가 드러났다. 저는 강지원입니다. 앞으로 경호를 맡게 될 사람입니다. 유나는 팔짱을 끼고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 정도면 거의 터미네이터 아니에요? 지원은 반응하지 않았다. 다만 아주 약간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자신합니다. 그렇겠죠. 유나는 건조하게 말하며 몸을 비켰다. 들어오세요, 로보캅 씨. 지원은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은 즉시 주변을 스캔하기 시작했다. 거실 구석구석, 출입문, 창문, 보안장치, 모든 것을 차분히 점검했다. 그 과정을 유나는 억지로 참고 있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디든 함께 이동해야 합니다. 기대되네요. 유나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툴툴댔다. 지원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느리게 거실을 한 바퀴 돌며 보안 시스템 패널, 도로를 향한 통창, 허술한 연문 잠금 장치를 체크했다. 유나는 그 시선 아래 마치 노출된 느낌에 몸을 움찔거렸다. 집에 계실 땐 커튼을 꼭 닫는 게 좋습니다. 지원은 태블릿에 뭔가를 메모하며 말했다. 이러다 샤워할 때 헬멧 쓰라고 하겠네. 유나는 눈을 굴렸다. 필요하다면요. 지원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유나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진심인지 농담인지 알 수 없어 멍하니 말이 막혔다. 정말 유쾌하시네요. 마침내 유나는 빈정거리듯 말했다. 제 임무는 유나 씨를 지키는 것입니다. 즐겁게 해드리는 건 아니죠. 그 말은 예상치 못하게 유나의 빈틈을 찔렀다. 반박하려다 대신 튀어나온 건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자연스러운 웃음이었다. 지원은 여전히 웃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동자 어딘가에 순간적인 반짝임이 있었다. 좋아요. 유나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맘대로 하세요. 난 그냥 당신이 투명인간이라고 생각할게요.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지만 이미 느껴졌다. 지원의 존재는 그 방 안에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기둥처럼 고요하고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투명. 말도 안 돼? 시간이 흐르며 유나는 도심에 있는 화보 촬영 준비를 했다. 그러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지원을 자꾸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마치 폭풍 속의 등대 같았다. 혹은 감옥. 어느 쪽일지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의 삶을 둘러싼 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아래 있던 땅도 함께. 화보 촬영장을 향하는 차량 안, 분위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아스팔트를 미끄러지는 타이어 소리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다. 서유나는 뒷좌석에 앉아 팔짱을 끼고 핸드폰에 몰두한 척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옆자리엔 강지원이 앉아 있었고 그녀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눈은 종종 룸미러나 창밖,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날카롭게 움직였다. 기사를 맡은 소속사 직원은 무표정하게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두 여성 사이의 묘한 긴장감에 섣불리 말을 붙이지 못한 채 유나는 가끔 고개를 살짝 돌려 지원을 힐끔힐끔 바라보았다. 그 표정은 늘 똑같았다. 차갑고 침착하며 감정 없는 얼굴. 마치 자신이 톱스타가 아닌 귀중한 예술품이라도 되는 양, 소중하긴 하지만 감정이입은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촬영장이 가까워지자 기사가 차량을 천천히 주차장에 댔다. 문이 열리기도 전 지원은 이미 내리고 있었다. 주변을 스캔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유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진지하네, 아주. 유나는 작게 중얼이며 차에서 내렸다. 이제 굴러서 숨는 것도 배워야겠네. 지원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유나보다 반걸음 뒤에 서서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확실히 경계를 유지한 채 따라붙었다. 촬영장 안으로 들어서자 스태프들은 벌처럼 분주히 움직였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그녀의 얼굴을 다듬고 스타일리스트가 드레스를 정리하며 포토그래퍼가 조명을 맞췄다. 유나는 익숙한 무대 위에 올랐다. 카메라 앞에서 웃고 포즈를 취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마치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방 한구석에 서 있는 지원의 시선은 날카롭게 느껴졌다. 변하지 않는 눈빛. 언제나 그녀를 향해 있는 듯한.
시간이 지날수록 유나의 신경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지원의 존재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가 상징하는 모든 것이 짜증을 불렀다. 자유의 상실, 통제의 부재,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누군가의 위협. 그만 좀 감시하는 티라도 감춰줄 순 없어요? 쉬는 시간, 유나는 화장대를 세게 두드리며 짜증을 터뜨렸다. 지원은 문 옆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감시는 유나 씨 일이죠. 저는 위협을 예측하는 사람입니다. 유나는 몸을 돌려 두 손을 허리에 얹었다. 웃는 법은 아세요? 사람들 사이에 섞일 생각은 없어요. 좀 덜 무섭게 보이면 안 돼요? 전 섞이지 않습니다. 지원은 담담히 말했다. 그리고 무섭게 보여야 유나 씨가 안전하죠. 그 단호한 말에 유나는 말문이 막혔다. 뭔가 반박하려다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번엔 정말 당황스러울 만큼 진짜 웃음이었다. 그러나 분위기는 곧 깨졌다. 헐레벌떡 달려온 조 감독이 창백한 얼굴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서유나 씨, 방금 연락이 왔는데 드레싱룸 근처에서 허가받지 않은 인원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지원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유나 앞에 서서 허리에 찬 장비를 살짝 확인하며 자세를 낮췄다.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지원은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유나는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몇 분 후 보안요원들과 스태프들이 바쁘게 움직였곤. 결과는 단순한 해프닝이었다. 길을 잃은 택배 직원이 잘못된 구역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속엔 이미 불쾌한 감정이 깊게 남아있었다. 촬영을 마친 뒤 그녀는 혼자 분장실에 앉아 거울을 바라보았다. 화장은 완벽했다.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엔 두려움이 숨겨져 있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와요. 유나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지원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말없이 거울 너머 유나를 바라보았다. 잘하셨어요. 마침내 지원이 입을 열었다. 침착하셨습니다. 유나는 코웃음을 쳤다. 이게 침착한 거예요. 지원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패닉에 빠지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상하게도 유나는 그 말을 믿었다. 오늘 아마도 처음으로 이 경호원에게 짜증 아닌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당연히 겉으론 티 내지 않았다.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유나는 물을 집으며 말했다. 아직 프로베이션이에요. 알겠습니다. 서유나 씨, 지원이 완벽한 무표정으로 답했다. 유나는 거울을 통해 그녀를 다시 바라봤다. 잠시 둘의 눈이 마주쳤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무언가 또렷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 후 며칠은 불편한 평화 속에 흘러갔다. 유나는 지원이 자신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걸 무시하는 척했다. 아침 운동, 인터뷰, 심야 미팅까지. 지원은 약속대로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았지만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유나의 세심하게 짜인 세계 가장자리에 언제나 존재하는 그림자처럼. 그녀에겐 그것이 더 괴로웠다. 유나는 팬들의 환호, 매니저의 비위 맞추기, 사진기자들의 애원에 익숙했다. 그런데 단 한 명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경호원 한 명이 그 어떤 카메라보다도 더 자신을 벗겨내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다. 어느 수요일 오후 신작 영화 인터뷰를 끝낸 유나는 견딜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잠깐 바람 좀 쐴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커다란 선글라스와 얇은 스카프를 휘감았다. 동행하겠습니다. 지원은 어디선가 조용히 나타나 말했다. 그냥 주택가 골목인데 혼자 걸어도 되지 않을까요? 유나는 과하게 한숨을 쉬었다. 지원은 아무 대답 없이 유나의 보폭에 맞춰 걸음을 옮겼다. 밖은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인도의 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고 유나는 스카프를 더 꽉 조이고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빠르게 걷기 시작했다. 몇 분 동안은
정말로 모든 걸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편지, 위협, 군중 속 목소리 전부. 그러다 그 소리를 다시 들었다.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 유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다. 하지만 지원이 더 빨랐다. 눈 깜짝할 사이, 지원은 유나와 자동차 사이로 튀어나온 남자 사이에 몸을 밀어넣었다. 남자는 긴 렌즈를 든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계속 걸으세요. 지원은 낮고 침착하게 말했다. 유나는 그대로 따랐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고 지원이 몸을 돌려 남자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2블록 정도 지나 조용한 책방의 입구 그늘에 도착했을 때 지원이 아무 말 없이 그녀 곁에 도착했다. 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인 말투가 되었다. 지원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살짝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은 유나의 내면 깊숙한 곳을 찔렀다. 그녀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둘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좁고 그늘진 출입구 안, 서로 불과 몇 센티미터 거리에서. 도시의 소음이 주변을 감쌌지만 두 사람 사이엔 고요한 기류가 흘렀다. 유나는 목을 가다듬었다. 어쨌든 고마워요. 인간 목이 퇴치해줘서. 지원은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임무일 뿐입니다.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냥 유나를 피신시키거나 지원 요청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본능처럼 유나를 막아서며 그 자리를 지켰다. 그건 의무가 아니었다. 본능이었다. 그 깨달음은 유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차로 돌아가는 길은 침묵 속에 이어졌다. 지원은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유나는 조용히 안으로 탔다. 창밖을 바라보며 유나는 깨달았다. 오랜만에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이 들었다. 그게 어쩌면 어떤 위협보다 더 무서웠다.